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화장품 법의 이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아무래도 오늘 강의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매주 월요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난이도는 정말 이지하게 할 거예요, 쉽게. 화장품 법의 이해라는 과목이 첫 과목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머릿속에도 차곡차곡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차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우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이 4단원이 1단원이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단원에 배우는 내용을 4단원에서 복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거나 간추려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법의 이해, 먼저 화장품 법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갔는데, 이거 지금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품 입법 취지, 정의 및 유형, 유형별 특성,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의 품질 요소,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인데, 제가 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이걸 그대로 적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대로 적을 수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한 게 맞거든요. 이 세부 내용, 그러니까 이 단원을 한번 기억한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배우도록 할게요. 단원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네, 먼저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화장품법이 원래는 의약품과 동등하게 약사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죠. 화장품법으로 따로 분리가 됐고, 거기서 밑에 카테고리로 맞춤형 화장품 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화장품법이라는 건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의약품이랑 동일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외국 화장품이랑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화장품들은 규제도 없고 성분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의약품만큼 동등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99년에 약사법에서 분리가 돼서 화장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 취지란 건 너무나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해서 화장품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서 외국 화장품과 경쟁을 잘 할 수 있게 하자였고, 그 결과 지금 2020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강국이 되어 있죠. 프랑스, 일본, 한국, 지금 장난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세계 7위 규모의 대기업이고, LG생활건강 하면은 면세점에서 날아다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이란 말이 문제집에서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면 결국은 화장품 산업을 발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따로 분리됐을 때 외국 화장품과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것도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지금 나눠져 있죠. 우리가 이걸 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화장품법이 생긴 이유는. 자, 근데 이 화장품법이 생기고 2020년 3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도입 이유는 뭘까요? 지금 화장품이 사실 시장이 너무 약간 포화 상태라고 하죠. 약 지금 4만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화장품 법인이 3자릿수였어요. 몇백 개가 있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뭐 시간 좀 지나니까 몇천 개, 지금 4만 개예요. 4만 개. 이 4만 개의 포화 상태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선도를 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죠,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 초점이 개인의 니즈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다. 새로운 소비 욕구라는 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가 생성이 되기도 하겠죠. 그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수요를 가진 고객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야겠죠. 우리 약사법에서 분리되면서 화장품법이 결국에는 완화된 법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더 완화된 게 혼합 및 소분을 금지시키고 있었어요, 현재 제도가. 이걸 허용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우리는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이유와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이에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 앞으로 있는 모든 단원들에 다 나올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의,
유형 이렇게 1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되게 화장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 여러가지 민감 자격증들이 있죠. 민감 자격증들을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일 테고 뭐 국가 자격증, 뭐 메이크업이라던가 뭐 그런 걸 할 때도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하고 미화시킨다는 것. 해당되는 곳이 피부와 모발이라는 것. 보통 피부라는 건 사람들이 잘 기억해요. 모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이 동시에 이렇게 엮여서 나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됩니다. 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부분을 이게 머릿속으로 숙지하고 있으면 이 화장품 시험을 치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낚시 문제들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뭐 화장품이라는 게 뭐 피부를 밝게 해주거나 주름 개선하거나 자외선을 막아주는 훌륭한 제품이긴 하지만 또한 한계점이 명확한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년, 20년 넘게 화장품을 사용해 오셔서 알겠지만 미백 화장품을 바른다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하얘지지 않고 주름 개선 화장품 뭐 레티놀이든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주름 개선 되지가 않아요. 그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겁니다. 이 경미한 이유는 이 다음에 나오는 품질 요소 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배울 텐데요. 이 화장품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체에 대한 작용이 뭐 훌륭하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보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우리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주변에 있는 화장품 뭐 책상에 올려놓은 크림이라던가 제가 자기 전에 바를 앰플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돌려보면 기본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이런 게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미백, 주름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이 있고 여기 뭐 4번, 5번이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3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뭐 미백 성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름 개선하면 아데노신, 자외선 차단하면 뭐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에치렉실 메톡시나메이트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당장에 이 기능성 화장품이 화장품의 유형이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유형입니다. 유형이긴 유형인데 좀 다른 유형이에요. 기능성 화장품은 이 안에 밑에 있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우리가 해야 되는 맞춤형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 천연이랑 유기농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연이랑 유기농이랑 뭐가 다르지? 막상 따로 배우지 않고서는 약간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비교되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 서로 혼동시킬 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놔야 합니다. 여기를 공부하면서 뭐 기능성 화장품 배울 때는 이 카테고리를 외우는데 숙지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차이를 숙지해야 됩니다. 나중엔 함유량 뭐 10%, 뭐 95%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료가. 그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자,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유래 원료 일정 기준입니다. 동식물 유래 원료가 들어가면 천연 화장품인 거예요. 자, 근데 유기농 화장품도 동식물 유래 원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유기농 원료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유래 원료만 포함된 거고 유기농 화장품은 동식물 및 유래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보면 유기농 원료가 10%, 그 다음에 동물 원료가 한 85%에서 뭐 총 95%였나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천연이랑 유기농 차이 아셨죠? 맞춤형 화장품 넘어갈게요. 맞춤형 화장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이거는 제가 1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한 100번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가 딸 자격증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된다면 우리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넣거나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내용을 넣는 겁니다. 쉽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눠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료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원료.
이 보기 같은데 낚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원료만을 이용해서 뭐 조제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범위, 그 바운더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문장을 확실하게 익혀놓으면 다른 어떠한 낚시에도 낚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화장품 제조, 수입, 뭐 수출 그런 거 배웠잖아요. 보시면 여기서는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넣는다는 소리예요. 혹은 OR 원료. 자, 쉽죠? 다음 문장.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서 팔거나 아니면 이거에다가 딴 걸 넣거나 하는 건데, 원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책임 판매업자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거 섞어도 돼라고 하는 원료만 쓸 수 있어요. 원료는 그냥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원료는 쓸 수 없는데 이거 써도 되는 원료야 라고 말해주면 그 원료는 써도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화장품 내용물에 내용물 섞거나 내용물 나누거나 아니면 써도 된다는 원료를 넣거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참 간단하죠?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입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이라고 이렇게 진짜 길게 나와요. 방향용 제품은 뭐가 있고 손발통용 제품은 뭐가 있고 면도용 제품은 뭐가 있고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솔직히 우리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겠다 싶은 건 다 뺐어요. 여기에 다 빼고 그래도 이건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도 쉽게 배워볼 텐데, 보면은 그 나눠져 있는 게 법령에서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눠놓은 순서인데 헷갈리는 것들은 같은 색상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방향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 기초화장품, 채취 방지, 채모 제거, 영유아용 제품 이런 거 솔직히 봤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방향용 제품은 그냥 향수라던가 아니면 그냥 냄새 나는 거, 손발톱용 제품은 손발톱 바르는 거, 면도용 제품 면도하는 거 이렇게 쉽게 나뉘는데, 뭐 채모 제거하는 게 면도기인데 채취 방지한다고 면도기를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선에서 이걸 좀 더 잘 기억하려면 쉽게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헷갈리는 거는 여기 있는 목욕용 제품류랑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아마 다음에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목욕용 제품류는 뭐 예를 들어서 버블베스가 나왔다. 버블베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인체 세정을 쓸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가 나왔다. 바디 클렌저 이 목욕할 때 쓰는 제품이지 않나? 맞아요. 목욕할 때 쓸 수 있어요. 폼 클렌저 목욕할 때 쓸 수 있는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유형별 특성에서는 인체 세정용 제품에 폼 클렌저랑 바디 클렌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봅시다. 여기 목욕하는 거, 인체 세정하는 거, 이걸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쉬워요. 목욕용 오일, 목욕이 붙어있죠. 이건 쉽잖아. 목욕용 오일, 목욕용 정제 캡슐, 목욕용 소금 이런 건 목욕이 붙어있는데 누가 봐도 쉽게 목욕용 제품이라고 외울 수 있어요. 여기 버블베스, 버블베스 뭔 줄 아시죠? 그 욕조에 풀어가지고 하는 거품 나고 그거잖아요. 입욕제 맞죠? 입욕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목욕용 제품이라는 걸 지금 바로 인식하란 말이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이 정도가 인체 세정용 제품이라는 걸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이 강의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목욕용과 인체 세정용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뭔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물휴지가 포함이 돼요. 근데 손을 닦는 물티슈랑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물휴지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티슈가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기가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쫙 있는데, 뭐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뭐 외연부 세정제, 물휴지 있는데 뭐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손을 닦는 포장된 물티슈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목욕용 제품류랑 인체 세정용 제품류 두 개 헷갈리는 거 지금 없앴습니다. 그 다음 밑에 눈화장용 제품류 넘어갈게요. 눈화장용 제품류랑 색조 화장품 제품류를 제가 묶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부분이 제가 남자라서 헷갈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눈화장용이라서 여기 아이브로우, 여기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아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우고,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여기 리무버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인데 뭐 세정용 제품류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아이 들어가면 눈화장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마스카라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눈에 사용하는 건 알지만 이 보기에서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나와있는데 마스카라가 그냥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색조 화장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미리 짚어드리는 거죠. 마스카라 눈화장용 제품 맞아. 이름 다르다고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마스카라 그때 무조건 아이라고 했어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개 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용 제품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색조 화장용이에요. 마스카라에 관련된 낚시 문제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데려온 거고. 그래서 색조 화장용, 보란지 파우더, 베이스 케이크, 리퀴드 크림 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 라이너, 립 글로스, 립밤, 바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분장용 제품들이 색조 화장품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발 염색용 제품류랑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두발 염색용, 하나는 두발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뭐 헤어 틴트, 뭐 헤어 컬러 스프레이, 연모제 탈염 탈색용 제품 이렇게 하면 이건 두발 염색용 제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카테고리가 하나만 나와 있고 그냥 뜬금없이 한 개 끼어 있다면, 내가 두발이 염색용 제품류랑 두발용 제품류가 나눠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두발용 제품류가 아닌 것은인데 갑자기 여기 헤어 틴트가 들어가 있어요. 헤어 컨디셔너, 헤어 토닉, 헤어 그루밍 에이드, 헤어 크림, 그럼 헤어 틴트. 근데 내가 두발 염색용 제품류가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몰라. 그럼 이거 전부 다 머리에 쓰는 건데 뭐지?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발은 염색용 제품류랑 일반 제품류가 나누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화장품 유형별 특성 자체가 막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꼭 하나씩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 양이 너무 많아요. 내기 너무 좋아. 저도 문제를 지금 한 400개 정도 냈는데 여기서 내기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방향용 제품류, 손 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아까 말했던 것들 이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교재를 사서 보시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것들을 훑어보면서 제가 말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문제 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지금 정도면 다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밑에다가 해설은 적어놨지만 그래도 문제에 집중하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어놨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지금 막상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헷갈리죠, 충분히. 궁금해요. 나만 헷갈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헷갈렸어요. 바디 클렌저가 목욕할 때 쓰는 건 맞아요. 맞죠? 잘 모르고 보면 와, 이게 답이 있다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디 클렌저가 목욕할 때 쓰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체 세정용 제품이라고 했죠? 요거 인체 세정용, 액체 비누랑 화장 비누 목욕할 때 쓸 수 있지만 요것도 인체 세정용. 홈 클렌저, 왠지 목욕할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3번이에요.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무휴지는 인체 세정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아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리무버가 들어가 있다고 기초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화장용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넘어갈게요. 자, 화장품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입니다.